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도시의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지하철 차량 기지는 아직 잠들지 못한 사람들의 숨소리로 가득했다. 형광등 아래에서 바닥은 물기를 머금고 희미하게 빛났고 고무장갑을 낀 손들이 그 위를 천천히 문질렀다. 김서연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바닥을 닦고 있었다. 18살, 아직 교복이 어색하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하루는 또래들과 전혀 달랐다. 친구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서연은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고무장갑 안쪽은 이미 축축했다. 손끝은 감각이 둔해졌고 손목은 쑤셨다. 그래도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서연아, 조금만 쉬어. 같이 일하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서연이 이 일을 시작한 건 2달 전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밥을 챙기고 할머니를 재운 뒤 다시 나왔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연의 시간은 늘 빠듯했다. 집에는 외할머니가 있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서연아, 너희 엄마는 언제 온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 그 이름은 집안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단어였다. 서연의 엄마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사고였다고 들었다. 정확히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 할머니와 서연은 둘이서 살았다. 할머니는 가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를 끌어안고 밤을 새운 날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지하철 바닥을 닦던 서연은 허리를 잠시 폈다. 기지 밖으로 이어진 선로 너머에서 첫 차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곧 사람들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전에 일을 끝내야 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관리자는 그렇게 말했다. 용역 계약이 바뀐다는 이유였다. 인원 감축.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서연 같은 아이가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었다. 그날 병원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수술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는 서연이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밤마다 청소를 해도 그 돈은 병원비 앞에서 너무 작아 보였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형광등 빛을 받아 흔들렸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을 마쳤다. 첫 차가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급히 장비를 정리하고 플랫폼 쪽으로 이동했다. 출근길을 맞이하는 마지막 점검이었다. 그때였다. 플랫폼 끝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보통 이 시간에는 성인들 뿐이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졸린 눈을 비비는 직장인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짧은 다리, 깔끔한 구두, 작지만 또렷한 눈. 한 소년이 수행원들 사이에 서 있었다. 아이는 1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다. 단정한 코트, 빛나는 신발, 주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다 문득 느껴지는 시선을 알아차렸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플랫폼 위의 소음이 순간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 안내방송, 열차 소리까지도 멀어졌다. 아이의 눈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서연은 당황해 고개를 돌리려 했다.
자신을 보는 시선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한 발짝 다가왔다. 작은 목소리였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급히 아이를 막아서려 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 그 말이 공기 속에 떨어졌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고무장갑 낀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물이 튀었지만 서연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엄마. 그 단어는 서연의 심장을 정확히 때렸다. 도윤아. 수행원이 다급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안 됩니다. 가셔야 해요. 아이, 도윤은 서연을 향해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처럼. 엄마도 이렇게 웃었어. 아이의 말에 수행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변 사람들도 슬금슬금 시선을 모았다. 서연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아니에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큰 소음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수행원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급히 열차 쪽으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기 전 아이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봤다. 그 눈빛이 서연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열차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우리 엄마랑 닮았어. 그 말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할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할머니가 잠든 사이 서연은 꺼내서는 안 될 것 같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사진, 낡은 편지, 그리고 목걸이 하나. 지하철 직원용 카드가 달린 오래된 목걸이였다. 서연은 그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아침 지하철에서 만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서연은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금속은 오래된 세월을 품은 듯 군데군데 까맣게 변색돼 있었다. 카드가 달려있는 고리 부분은 닳아서 번들거렸고 목줄은 한번 끊어졌다가 서툴게 이어붙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들고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다. 할머니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잠든 얼굴에도 주름이 깊었고 입술은 자주 마르곤 했다. 이불을 단단히 덮어줘도 새벽이면 몸을 떨었다. 서연은 목걸이를 다시 서랍 속에 넣으려다 멈췄다. 그날 지하철에서 아이가 말한 엄마가 서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다. 서연이 기억하는 엄마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사진 속 엄마는 선명했다. 눈웃음, 입술 끝에 작은 점, 그리고 볼에 살짝 생기는 주름. 서연은 사진 속 엄마의 얼굴과 자기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닮았다는 말을 듣기엔 자신은 너무 거칠어져 있었다. 밤샘 노동에 눈밑은 어둡고 손등은 거칠었다.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엄마와 비슷한 표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이는 너가 아니라 엄마라고 했다. 자기 엄마와 똑같이 생겼다고. 서연은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혹시 엄마를 아는 사람일까? 서연은 그런 말을 내뱉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재벌가 아이가 지하철 청소하는 여고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자꾸 커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진료가 있는 날이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고 겨울 코트를 벗었다, 입었다 하는 소리, 접수 창구에서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였다. 서연은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는 멀쩡한 듯 하다가도 갑자기 서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곤 했다. 아가, 우리 서연이는 어디 갔니?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엄마 어딨니? 나 그 애 보고 싶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나 웃음을 유지했다. 할머니, 수술만 잘 받고 나면요. 그때 생각해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말했다.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날짜를 잡아야 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의사는 바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자마자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하철 용역업체 관리자였다. 김서연 씨.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서연은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 왜요? 저 실수한 거 없는데요. 관리자는 건조하게 말했다. 계약이 바뀌어서 그래요. 학생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멍하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혼자 벽에 기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니?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수술비와 해고가 동시에 울렸다. 두 개의 커다란 바위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와 자신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지하철로 나갔다. 이번 주까지만. 그 말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따가웠다. 서연은 더 악착같이 바닥을 닦았다. 이 일을 잃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손끝에까지 힘을 줬다. 그런데 플랫폼을 돌던 중 낯선 사람들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코트, 단정한 머리, 표정이 없는 얼굴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그 소년이 있었다. 도윤. 서연은 순간 발이 굳었다. 저기. 도윤이 서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그 웃음은 아이답게 순수했지만 곁에 선 어른들의 얼굴은 무거웠다.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수행원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비서처럼 보였다. 김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연은 어이가 없었다. 제가요? 제가 아이한테 접근한 적 없어요. 그쪽이. 남자는 말을 끊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이한테 그 말한 건 그쪽 아이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엄마 같아. 남자는 얼굴이 굳었다. 도윤아, 그만.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어른들이 아이를 막았다. 도윤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왜 못 보게 해? 엄마 같단 말이야. 서연은 그 장면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이의 눈빛에는 장난이 없었다.
정말로 정말로 그리워하는 눈이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엄마는 어디 있어?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서늘해졌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움찔했다. 목구멍에 얹힌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지만 서연은 참았다. 이 사람들과 충돌하면 자신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걸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자는 서연에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깔끔한 글씨, 낯선 이름. 혹시라도 아이와 관련해 말이 퍼지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지도 않았다. 남자는 명함을 서연이 들고 있던 청소 카트 위에 올려놓고 도윤을 데리고 돌아섰다. 도윤은 돌아가면서도 서연을 계속 바라봤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작은 손을 들어 무언가를 보여줬다. 낡은 목걸이. 도윤의 목에는 서연이 서랍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형태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카드가 달린 고리, 다른 금속, 낡은 줄.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저건 우리 집에 있는 것과. 도윤 일행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서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명함은 카트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서연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회사 이름 그리고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자는 것을 확인한 뒤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도윤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두 목걸이는 너무 닮아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섬뜩할 정도였다. 서연은 결국 할머니를 깨웠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결에 눈을 떴다. 왜 그러니? 서연은 목걸이를 할머니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이거 엄마 거 맞죠? 할머니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잠기던 눈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했다. 그거 어디서 났니? 원래 우리 서랍에 있던 거잖아요. 할머니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지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었다. 손이 떨렸다. 그 애가 그날. 서연은 할머니의 어깨를 붙잡았다. 할머니, 그날이 언제예요? 엄마가 사라진 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애는 도망친 게 아니야.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뭐예요? 할머니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누가 데려갔어? 강제로. 서연은 숨을 삼켰다. 누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큰 집 사람들이. 서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큰 집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계속 중얼거렸다. 돈 많은 집 겁나는 사람들, 그 애가 뭔가를 알고 있었어. 서연은 더 캐물으려 했지만 그때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흐려졌다. 할머니는 서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봤다. 아가 누구니?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의 기억은 다시 꺼져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많은 조각들이 떠다녔다. 낡은 목걸이, 아이의 눈빛, 명함 속 비서실, 할머니의 강제로 데려갔다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삶이 이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다. 정답이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다. 할머니의 수술비도 자신의 해고도 모두가 이 진실과 연결돼 있을지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서연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진료가 아니라 기록실이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 앞에서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저 가족 기록을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떤 기록이요? 서연은 침을 삼켰다. 제 엄마 그리고 제 출생 관련 기록이요. 오래된 것도 가능한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절차가 필요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다. 직원이 말했다. 혹시 예전에 이 병원에서 출산하셨다는 건 확실해요? 서연은 답하지 못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지하철로 나갔다. 그러나 출근길 내내 어깨가 무거웠다. 곧 이 일을 잃는다. 할머니 수술은 더 미뤄질 수 없다. 그 와중에 재벌가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서연은 바닥을 닦다 말고 무릎을 잠시 세웠다. 숨이 차올랐다. 그때 또 누군가가 다가왔다. 이번엔 어제 그 비서실 남자가 아니었다. 더 나이가 있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무게가 깔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청소 구역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연 양.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회장 집안의 사람이라고 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명령이 섞여 있었다.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주면 좋겠습니다. 서연은 참았던 것이 터졌다. 도대체 왜요? 아이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전 그냥. 남자는 서연의 말을 자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 목걸이 가지고 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남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그 물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양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굳었다. 할머니.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은 숨이 막혔다.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남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부탁입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게 뭐예요? 수술비의 일부가 될 겁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봉투의 두께는 얇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그 돈은 입 다물라는 의미일 것이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전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서연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다. 양이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있는 게 좋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잊을 수 없어요.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라진 거라면 저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양의 엄마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심한 경고였다. 서연은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엄마와 관련된 무언가를. 남자는 서연 앞에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다가 손으로 밀어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찢어질 듯 구겨졌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서랍을 다시 열었다. 목걸이를 꺼내려는 순간 서연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종이 봉투가 끼어 있었다. 먼지가 얹혀 있었고 봉투는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작은 녹음 기기가 들어 있었다. 녹음 기기는 오래된 것이라 버튼이 달아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사진을 먼저 펼쳤다. 사진 속에는 엄마가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옆에는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고 그 옆에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가 오늘 만난 도윤과 너무 닮아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사진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윤이라면 시간 계산이 맞지 않는다.
도윤은 지금 9살쯤이었다. 사진 속 아이는 더 어렸다. 하지만 닮았다. 너무 닮았다. 서연은 다음으로 녹음 기기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숨겨둔 걸까? 엄마가 남긴 걸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건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 당하면 서연이. 서연은 숨이 멎었다. 그 목소리.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러나 귓가 깊은 곳에 남아있던 목소리. 엄마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 내가 막아야 해. 그런데 난 힘이 없어. 엄마, 서연이만은.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새어나오면 할머니가 깰까봐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더 떨렸다. 목걸이는 증거야.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 그거야. 서연이가 커서 진실을 찾게 된다면. 서연은 녹음 기기를 꼭 쥐었다. 손바닥이 아팠다. 엄마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거의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미안해. 녹음은 그 말로 끝났다. 지직거리는 잡음만 남았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목걸이. 진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은 어둡고 할머니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서연의 마음속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어둠 속에 숨겨진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결심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다. 돈으로 입을 막히지 않는다. 엄마가 남긴 목소리와 사진이 있다. 목걸이가 있다. 그리고 그 재벌가 아이 도윤의 한마디가 있다.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서연은 바로 내일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하러 갈 것이다. 절차가 필요하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다. 누군가 가로막는다면 더 큰 소리로 부딪힐 것이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금속이 피부에 닿자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서연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너희 엄마 오늘 온다 했니? 서연은 방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의 얼굴은 불안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엄마를 찾아올게요.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거 목에 걸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컸다. 서연은 놀라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손으로 서연의 목걸이를 잡아당기려 했다. 그 사람들이 알아. 그럼 또. 할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서연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그러나 서연의 귓가에는 방금 지하철에서 들었던 그 남자의 말이 다시 울렸다. 그 물건이 밖으로 알려지는 순간 양에게도 할머니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멀리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목걸이를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서연 양 맞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어제 그 비서실 남자와도 오늘의 남자와도 달랐다. 더 깊고
더 무거운 목소리.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자고 하십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회장님이요? 전화 속 목소리는 짧게 말했다. 내일 오후 정해진 장소로 나오세요. 혼자.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그동안 재벌가는 서연에게 TV 속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가 서연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일 진짜 문이 열린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교복 위에 두꺼운 패딩을 걸쳤다. 목에는 어젯밤 걸었던 목걸이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 금속이 피부에 닿는 부분이 차가웠지만 서연은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 누가 보든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 서연은 할머니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살짝 짚었다. 열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내내 할머니는 서연의 팔을 놓지 않으려 했다. 서연아, 가지 마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할머니, 금방 올게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할머니 지킬 거예요. 할머니는 서연의 목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목걸이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은 목걸이를 손으로 감싸 쥐고 현관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인근의 조용한 건물이었다. 1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출입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서연이 가까이 가자 그들은 서연을 알아본 듯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향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서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은 넓은 복도로 들어섰다. 벽은 밝았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다. 서연의 운동화가 바닥을 디딜 때마다 조용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조차 이 공간에서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마지막 문 앞에서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남자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 큰 방이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 단정한 정장,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평생 지키고 숨기고 결정해온 사람의 눈이었다. 김서연 양. 그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그 무거운 목소리였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네. 회장은 서연을 한참 바라봤다. 그 시선이 서연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군. 서연의 손이 목걸이를 감싸쥐었다. 저희 집에 있던 거예요.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앉아.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푹신한 쿠션이 몸을 받쳐줬지만 서연은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안했다. 이런 의자는 서연의 세계에 없었다. 회장은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연 양, 원하는 게 뭔가? 서연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원하는 것이라니. 서연이 원하는 것은 너무 많았다. 엄마의 진실, 할머니의 수술비, 해고, 철회,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건 끝난 일이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은 그날부터 멈췄어요. 회장의 눈이 서연을 찔렀다. 양의 엄마는 우리 집안 사람과 엮인 일이 맞다.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피로와 분노,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 아이 도윤이 양을 보고 흔들렸다.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 마음이 움찔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움이 가득한 눈. 회장은 말을 이어갔다. 도윤의 엄마는 내 며느리였다. 내 아들의 아내였고. 서연은 숨을 삼켰다. 며느리. 재벌가의 며느리. 그런 사람이 서연의 엄마일 수 있다는 말인가. 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밀어 서연 쪽으로 건넸다.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엄마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얼굴 같았다. 회장 집안의 사람일 것이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회장은 낮게 말했다. 내 아들이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숨이 가빠졌다. 귀가 멍해지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올라왔다. 그럼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했다. 확정된 건 없다. 다만 양의 목걸이와 그 녹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그걸 어떻게 해? 회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늘 감시한다. 그 말은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회장은 서류철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양이 찾으려는 진실은 그 시절 내 잘못에서 시작됐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주 멀리 들렸다. 내 며느리는 집안에 맞지 않았다. 가난했고 강했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 애를 몰아붙였다. 아이를 낳아도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서연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요? 그래서 엄마를. 회장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 애가 임신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서연의 숨이 멎는 듯했다. 회장은 덧붙였다. 하지만 그날 사고가 났다. 회장은 손등을 잠시 움켜쥐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죄책감이 몸에 남아있는 사람처럼. 그 애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기억을 잃었고 정신이 혼란스러웠다. 그 사이 누군가가 그 애를 밖으로 빼돌렸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누가요? 회장은 시선을 피했다. 내가 시켰다고 말하면 양은 믿겠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체면 때문이었다. 우리 집안은 흠이 생기면 안 됐다.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그 애가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가능성도 내게는 모두 재앙이었다. 서연은 손이 떨렸다.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고. 회장은 서류철을 탁 덮었다. 양은 버려진 게 아니다. 다만 잊힌 것이다.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잊혔다는 말은 버림보다 더 잔인했다. 누군가의 의지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없던 것처럼 처리된 삶. 서연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나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약해 보일 것 같았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럼 지금 왜 절 불렀어요? 회장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윤 때문이다.
서연은 잠시 말이 멈췄다. 그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회장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창밖 도시가 비쳤다. 도윤은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서 어른들의 거짓을 다 알아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 엄마는 살아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서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확실하지 않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찾으려면 내 죄가 세상에 드러난다. 내 아들이 망한다. 도윤도 상처받는다. 그리고 양도 안전하지 않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없는 인생을 살았고 할머니는 아프고 저는 일도 잃게 생겼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있었다.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겠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회장은 봉투가 아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서류에는 지원 내역과 장학금, 치료비, 그리고 비밀 유지라는 문구가 있었다. 양에게 필요한 걸 모두 제공하겠다. 할머니 수술비, 생활비, 학교 지원. 대신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묻어라. 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그 돈이 있으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 수술을 미룰 필요도 없다. 굶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종이 위에는 침묵이 붙어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밀어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요.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엄마가 살아있을지조차 모르는데.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더 찾아야죠.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도윤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연 쪽으로 다가왔다. 옆에는 수행원이 있었지만 도윤은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저 사람 진짜 엄마 같아. 도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도윤은 서연의 목걸이를 바라봤다. 그 목걸이 나도 있어. 도윤은 자신의 목을 만져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다. 두 개의 목걸이는 정말로 닮아 있었다. 같은 형태, 같은 다름, 같은 금속의 색. 서연은 숨을 삼켰다. 도윤은 서연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줌마 아니 누나. 우리 엄마야? 서연은 목이 메었다. 당장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도윤의 눈빛을 찢을 것 같았다. 서연은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 엄마가 누구인지 찾고 싶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찾고 싶어. 그 말에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권력이 아닌 할아버지가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너는 밖에서 기다려. 도윤은 서연을 한 번 더 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회장은 서연에게 말했다. 양이 이 길을 가면 양은 많은 것을 잃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미 많이 잃었어요.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마치 오래된 결심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했다. 좋다. 그럼 확인해보자.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회장은 비서를 불러 말했다. 병원 기록을 가져와라. 그리고 도윤의 자료도.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은 덧붙였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보자. 양이 진짜 우리 집안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지 닮은 얼굴인지. 서연은 숨을 삼켰다. 드디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확인이 끝난 뒤 어떤 세상이 열릴지 두려웠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장 측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고 병원 기록실도 그들의 말 한마디에 문이 열렸다. 서연은 그 광경이 낯설고도 무서웠다. 세상에는 이런 힘이 존재했다. 기록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다. 종이 냄새가 났고 오래된 서류함에서 먼지가 날렸다. 직원들은 서둘러 서류를 꺼냈다. 서연은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서류가 책상 위에 펼쳐졌다. 오래전 출산 기록, 수술 기록, 보호자 서명, 이름. 서연은 글자를 읽는 순간 눈이 흔들렸다. 서류 속에 엄마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성이 있었다. 회장 집안의 성. 서연의 목이 조여왔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기록상으로는 산모가 사고 이후 기억 혼란 상태였고 보호자가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서연은 물었다. 그 보호자가 누구예요? 직원은 서류의 한 줄을 가리켰다. 회장의 이름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순간 흐려졌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회장은 그 줄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낮게 말했다. 내가 했다.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엄마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전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여자는 서연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더 선명하게, 더 깊게.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회장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애는 사고 후 어느 시설로 옮겨졌었다. 기억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내가 그곳에 가둔 거나 다름없다.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럼 지금은 어디 있어요? 제발. 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다. 몇 년 전 그 시설에서 사라졌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사라졌다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그곳에서도 도망치려 했다. 나를 피해, 우리 집안을 피해. 서연은 몸이 떨렸다. 엄마는 살아서도 계속 도망쳤다. 그 삶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서연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찾아야 해요.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찾자. 서연은 회장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각오가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의 집에는 변화가 시작됐다. 먼저 할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 서연이 병원에서 밀어주세요라고 말하던 시간이 끝났다. 수술비는 회장 측에서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을 다물라는 조건이 아니었다. 서류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추가돼 있었다. 환자 치료 지원. 서연은 그 문장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수술 전날 밤 서연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엄마 찾아주니?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할머니. 꼭 찾아올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애 참 착했는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들리던 그 떨림이 떠올랐다. 수술은 길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시렸다. 서연은 손을 비비며 기도했다. 입김이 나오지 않는 복도에서 서연의 숨은 자꾸만 새어나왔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끝났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렸다. 눈물이 났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안도였다. 그날 밤 서연은 병실에서 잠든 할머니를 바라보며 혼자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버텨볼게요. 도윤은 서연을 다시 만났다. 병원 앞 작은 정원에서였다. 도윤은 두 손에 따뜻한 음료를 들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컵을 꼭 쥐고 있었다. 누나. 도윤은 서연에게 컵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받았다. 뜨거운 온기가 손끝에 퍼졌다. 추울 때는 따뜻한 거 마셔야 해. 도윤은 어른 흉내를 내며 말했다. 서연은 웃음이 났다가도 금세 가슴이 아려왔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서연은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아, 너는 엄마 기억이 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잘 몰라. 근데 냄새는 알아. 냄새? 도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비누 냄새. 그리고 손이 따뜻했어. 서연은 숨을 삼켰다. 엄마의 손. 서연도 어렴풋이 기억했다. 겨울밤, 이불 속에서 엄마가 손을 비벼주던 감각. 도윤은 서연의 목걸이를 바라봤다. 그거 보면 마음이 이상해. 서연은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나도 그래.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 서연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서연은 알 것 같았다. 서연은 도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더라도 너랑 같이 찾을 수는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같이. 회장은 사람을 붙여 엄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시설 기록, 출입 기록, 주변의 증언. 그 과정은 느렸고 가끔은 막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김서연 양. 찾았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다. 어디요?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시 외곽의 작은 요양시설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렸다. 살아있어요? 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입술을 깨물어도 소용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지금 갈 수 있어요? 비서는 대답했다. 내일 아침 회장님과 함께 이동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회장 차량에 처음으로 올랐다. 차 안은 따뜻했고 창문은 두꺼웠다. 밖에 찬바람 소리가 차단돼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회장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조금 내려가 있었다. 그도 두려운 것이다. 자신이 만든 지옥 끝에서 어떤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 차는 한참을 달렸다. 도시가 사라지고 낮은 건물과 들판이 보였다. 공기 냄새가 달라졌다. 흙 냄새, 차가운 풀 냄새. 작은 요양시설 앞에 차가 멈췄다. 건물은 크지 않았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창문 안쪽에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복도에는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 울렸다. 직원이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서연의 심장은 귀까지 올라왔다. 회장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다. 마지막 문 앞에서 직원이 말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가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창가에 앉아 있는 여성이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얇은 니트,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엄마, 녹음 속 목소리의 주인.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여성은 서연을 바라봤다. 낯설어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낯설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단어가 혀끝에 걸린 사람처럼. 여성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러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조심했다. 서연은 목걸이를 손으로 꺼내 보였다. 이거 기억나요? 여성의 눈이 목걸이에 멈췄다. 그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손이 떨리며 담요 위로 올라왔다. 여성은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듯 만졌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처럼 말했다. 서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네, 저 서연이에요. 엄마. 저 서연이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려다 망설였다.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연은 그 손을 잡아 자기 뺨에 올렸다. 따뜻했다. 손이 따뜻했다. 여성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 품은 약했고 가늘었지만 서연이 평생 그리워했던 품이었다. 미안해.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때 뒤에서 회장의 숨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젖음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죄 지은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여성이 서연의 품에서 조금 떨어져 회장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원망이 있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다. 여성은 이를 악물었다. 내 인생을. 회장은 무릎을 굽혔다. 서연이 놀라 손을 뻗을 정도로 회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칠었다. 내가 그때 너를 2번 죽였다. 집안에서 쫓아내고 기억을 잃은 너를 가둬버렸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내 아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이는 어디 있어? 서연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성은 서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제야 서연의 얼굴 속에서 무언가를 알아본 듯 눈빛이 조금씩 풀렸다. 여성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훑쳤다. 서연아. 그 이름을 또렷이 부르는 순간 서연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회장은 서연의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도윤도 있다. 여성이 몸을 굳혔다.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너를 기다렸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이제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도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며칠 뒤 도윤이 요양시설로 왔다. 도윤은 작은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꽃잎이 추위에 살짝 시들어 있었지만 도윤은 정성껏 감싸쥐고 있었다.
도윤이 문 앞에서 멈췄다. 무서워. 도윤이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가. 문이 열렸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은 아직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서연을 바라보며 웃는 법은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도윤은 엄마를 보자 숨을 삼켰다. 그 작은 몸이 떨렸다. 엄마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도윤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듯.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 도윤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꽃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 주려고. 엄마는 꽃을 받으며 손을 떨었다. 그리고 도윤을 끌어안았다. 도윤은 잠시 얼어 있었다가 이내 엄마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엄마 냄새.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비누 냄새.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는 도윤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그 손길이 오래 잊혔던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것처럼 보였다. 회장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할머니는 수술 후 회복했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아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그 애가 살아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웃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죽기 전에 딸을 다시 봤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서연은 더 이상 지하철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았다. 대신 회장 측에서 만든 장학 지원으로 학교를 마쳤고 방과 후에는 노인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웃으며 손을 잡아줄 때마다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도윤은 이전처럼 차가운 집에만 있지 않았다. 엄마를 자주 만나며 웃는 날이 늘었다. 가끔은 서연을 누나라고 부르다 또 가끔은 가족이라고 했다. 회장은 조용히 재단을 세웠다. 이름은 크게 알리지 않았다. 대신 시설에서 방치되는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 속에 회장의 속죄가 들어 있었다. 어느 봄날 서연은 엄마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따뜻했고 바람에는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엄마는 손에 따뜻한 차를 쥐고 있었다. 엄마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 아직 다 기억나진 않아. 그런데 너를 보면 마음이 아파. 서연은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파도 괜찮아요. 이제는 같이 있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연의 목걸이를 바라봤다. 그 목걸이 너를 지켜줬구나. 서연은 목걸이를 손끝으로 만졌다. 차갑던 금속은 이제 익숙한 온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도윤도 공원으로 왔다. 도윤은 두 손에 붕어 모양 과자를 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사온 듯 따뜻한 김이 조금 남아 있었다. 누나, 엄마. 도윤이 뛰어왔다. 서연은 웃으며 도윤을 맞았다. 도윤은 과자를 내밀었다. 이거 엄마랑 누나랑 같이 먹자. 서연은 그 붕어 모양 과자를 보며 순간 웃음이 났다.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지하철 플랫폼이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늘 따뜻한 것이 시작이었다. 손을 녹여주던 온기, 품을 채워주던 온기. 엄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그날 지하철에서 내가 멈춘 거 잘한 거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응. 내가 멈춰서 우리도 다시 만났어.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햇빛과 섞여 눈부셨다. 서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손끝이 떠올랐다. 그 손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 속에 있었다. 사라진 줄만 알았던 엄마는 살아있었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가족은 다시 모였다. 그 모든 시작은 한 아이의 한마디였다.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 그리고 서연은 이제 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늦은 오후 서연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복도에는 햇빛이 길게 누웠고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쥐고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이제 잘 살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그때 멀리서 도윤이 달려왔다. 엄마도 함께였다. 엄마의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다. 도윤이 외쳤다. 할머니, 우리 가족 왔어요. 할머니는 도윤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된 겨울을 지나 봄이 온 사람의 웃음이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가슴에 담았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돈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느끼신 게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